안 받고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저는 뭔가 몰라요.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현재까지 한국에 산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유튜브 댓글 여러 개 보니까 사람들이 국뽕 콘텐츠 말고 좀 다른 거 좀 해보세요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한국 생활을 되게 만족하고 이 나라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나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이랑 한국을 비교해서 결혼 문화, 주거 환경,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각 나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지인들 결혼식을 몇 번 갔었잖아. 근데 그지? 한국에는 스드메가 음. 있는데 영국에도 그런 스드메가 있어? 원래 스드메는 제 알기로는 웨딩 촬영할 때잖아요. 근데 저희가 웨딩 촬영 문화가 없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약혼 사진 아니면 뭐 청첩장에 들어갈 사진을 찍고 싶으면은 그 약간 사진관 같은데 갈 수는 있는데 저희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뭐 만약에 어떤 드레스를 입고 싶거나 아니면 화장 이런 거 사람들은 보통 화장을 셀프로 해요. 뭐 이런 사진 찍을 때 한국처럼 뭐 이런 웨딩 스튜디오 돼 있지 않아요. 유럽에는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진 작가한테 보통 가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영국에서는 스드메라는 개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드레스 같은 것도 한국처럼 렌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구매를 한다고 했었잖아. 그죠. 결혼식 날에 입을 드레스. 저희는 무조건 드레스 사거나 아니면 드레스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는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웨딩 드레스 사는 이유는 따로 있긴 하거든요. 뭐 웨딩 기념일에 뭐 1년 후, 뭐 5년 후 이렇게 드레스를 다시 입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약간 로망이 있긴 하거든요. 뭐 영국이나 뭐 해외 사람들이 웨딩 영상 틀면서 드레스를 다시 입으면서 약간 남편이랑 뭐 데이트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자녀가 결혼할 때 드레스를 주고 싶은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웨딩 플래너가 있으니까 그죠?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하면은 솔직히 약간 올인원으로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맞아.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 뭐 영국에도 웨딩 플래너는 있기는 하는데 제 지인들 중엔 웨딩 플래너 껴서 결혼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먼저 장소를 잡는데 한국처럼 결혼 빨리빨리 뭐 몇 개월 안에 하기가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큰 집 아니면 성 같은데 빌려서 거기서 약간 아프터 파티 하고 뭐 뷔페나 약간 코스 요리 좀 비싸고 사람들이 그 옵션을 많이 원해서 보통 1년, 2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 안 끼고 보통 뭐 장소든 드레스든 청첩장 만드는 회사 뭐까지 다 그냥 일일이 선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대부분. 로렌한테는 그 웨딩 플래너 시스템이 좀 좋은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영국처럼 직접적으로 고르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 해주고 다 연락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편한데 좀 비싸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직접 찾고 고를 수 있어서 제가 딱 원하는 옵션 다른 거 막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딱 여기가 좋다 해서 고르고 좀 더 저렴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저희가 다음 달에 웨딩 촬영을 하는데 플래너 통해서 했으니까 제가 되게 마음 편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플래너 껴서 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이제 호텔에서 결혼을 음. 하든가 영국도 결혼을 할 때 호텔에서 하는지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좀 다르게 해요. 호텔은 아프터 파티에서 할 수 있기는 한데 결혼하는 거는 교회에서 해요. 정교를 그렇게 막 챙기진 않더라도 보통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그렇진 않은 경우에는 진짜 막 무교고 막 정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회에서 하고 애프터 파티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호텔에서 하려면 보통 코스 요리가 나오고 아, 그러면 영국에서는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은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맞아. 영국에서는 결혼을 우리나라처럼 우리 이번에 갔을 때도 막 결혼식 1시간 만에 끝내고 그러잖아. 그거는 영국인 입장에서는 엄청 빨랐습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보통 진짜 결혼하는 거,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만 1시간, 뭐 1시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번에 결혼식 갔을 때. 근데 그 후에 근데 솔직히 그런 것도 있어요. 모두 게스트들은 결혼식 하고 후에 뭐 밥 먹는 거, 뭐 뷔페나 코스 요리 가는 거는 초대받지 않아요. 누구 뭐 결혼식 하는 거 초대하고 싶은데 밥 먹여주는 거 비싸기 때문에 초대 못 하거나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서 그것도 따로 그 청첩장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 이벤트 하는 사람들을 결혼식 먼저 보는데 그거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후에 먹으러 가고 그 후에 뭐 음악 틀고 같이 춤추고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저녁 늦게 끝나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거면은 한국에서는 우리 이번에 갔을 때 네, 1시간 만에 모든 거를 다 끝내고 그죠. 끝날 때쯤에 그 다음 타임 신랑 신부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네. 있고. 맞아.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거는 좀 신기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 타임 사람들이 저희가 보고 그 후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영국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임 커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보통은 하루에 한 팀만 받는 거구나. 하루에 한 팀 받는 거는 아닌데 그 시간이 정겨져 있잖아. 그 타임들이 좀 먼 것 같아. 뭐 여기서 결혼식을 한번 봤는데 너무 빨리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비주얼적으로는 엄청 예뻤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한국이나 영국에서 결혼했다면 저는 영국에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평균 비용은 비슷해요. 근데 영국에서 하루 종일 빌리는 거고 한국에서는 뭐 1시간, 뭐 2시간 안에 빌리는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 결혼하는 거 좀 더 worthit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의금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축의금 같은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대신 신랑 신부 측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그런 리스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진 않아. 그렇진 음, 않아. 저희도 약간 축의금 같은 거 있기는 한데 거의 반반이거든요. 왜냐면 뭐 무조건 돈 줘야 되진 않고 거의 반반이에요. 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거의 반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 요 정도 줬으면은 똑같이 보통 줘야 된다고 들었지만 사람들은 보통 약간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만들어서 청첩장 보낼 때나 아니면 결혼식 전에 그 리스트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집 이사했으면은 집 관련 뭐 나올 수 냉장고? 너무 비싼데? 그거는 너무 비싸. 근데 보통 뭐 명품 그릇, 뭐 잔 세트 좀 그 비싼 뭐 칼포크 세트 있잖아요. 뭐 상둥이거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원할 수도 있어서 리스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트 없거나 아니면 그냥 따로 그냥 선물해 주려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고 만약에 집 새로 한 거 알고 있으면은 저희가 B&Q라는 집 데코도 있고 뭐 집 관련 뭐 페인트 뭐 이런 거 다 파는 거예요. 저거 관련 기프트 카드나 그런 비슷한 거 기프트 카드용으로 줄 순 있어요. 그럼 한국처럼 이렇게 축의금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프트 바우처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선물로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서 결혼하고 우리는 이제 조그만 월세에서 시작을 했었잖아. 그지? 근데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집값을 보태주는 문화가 일반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주변에 내 결혼한 뭐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몇몇 이제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주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되게 helpful한 서포트를 느끼는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영국에는 뭐 전세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뭐 돈 엄청 많아서 집 해주고 싶으면은 해주는 거고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진 않으니까 뭐 결혼해서 집 매매하려면 그때 뭐 보증금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대출 받아서 혼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 같은 거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긴 하다. 내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어도 뭐 대부분은 다 돈 보태줘서 집을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신랑 신부가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돈을 지원을 해줬어. 그렇구나. 음,
모르겠다. 저는 솔직히 받으면 편하겠죠. 왜냐면 벌어서 이제 좀 힘들게 뭐 대출 받고 이렇게 안 하고 집 받았으니까 뭐 마음 어느 정도 편하겠죠. 근데 저희 부부는 안 받고 그냥 저희가 그냥 저희 스스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저는 뭔가 몰라요.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불편할 것 같아요? 한국은 무조건 일자리나 이런 게 서울에 대부분 어. 다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집을 서울에 많이 잡으려고 해. 왜냐하면은 출퇴근도 힘들고 서울에 살려고 하는데 서울도 어쨌든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어때? 런던에만 일을 모여 있진 않기 때문에 물론 런던에 살면 다른 도시보다는 좀 더 벌고 직업의 기회 더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렇게 런던에 뭐 삼성 같은 회사는 그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집값도 좀 더 비싸고 사람들이 런던에 별로 안 살고 싶어 하고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전 버밍엄에서 왔는데 버밍엄에도 회사가 많고 맨체스터에도 많고 또 다른 도시들 뭐 웨일스, 카디프 이런 데에도 직업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런던에 안 살아도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독일도 그랬었고 영국도 그랬었는데 직업이 한국처럼 막 서울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시골에도 직업이 되게 많았어. 조그만 도시에도 많고 당연히 대도시면은 직업의 기회는 훨씬 많은 거지. 그죠. 시골에 독일 대기업도 맞아, 여러 있었어. 개 있었잖아요. 우리 시골 살 때 응. 독일 대기업이 거기 있었어. 4개 있었어, 4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센터에서 살고 애를 낳고 하려고 하는 게 좀 세. 내 주변도 다 그렇고. 영국에서는 잘 사는 집, 좀 귀족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외곽 시골에서 사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그것도 좀 다른 것 같아. 한국의 애들을 위해 잘 사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 뭐 서울 어디에 뭐 학교가 많고 뭐 슈퍼마켓 뭐 이런 거 몰려 있고, 그지? 지하철역도 뭐 이렇게 다 몰려 있는데 유럽에서는 좀 더 평화롭고 자연이 많고 안전하고 이런 데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너무 다르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대도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으면은 시골로 빠지는 거네. 맞아, 맞아. 근데 여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국에 어디에 사는지 따라서 슈퍼마켓 브랜드가 달라요. 그 레벨이. 그지? 어느 정도 뭐 보통이나 뭐 좀